생방송 행복발견 오늘 11월 10일 화요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는요 화요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쿵쾅쿵쾅 설레거든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돼서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3번의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만났을 때보다 만나기 전에 그 설렘과 떨림이 더 기대가 되는 법이거든요. 소개팅할 때도 그렇잖아요.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나올까, 얼굴은 예쁠까, 잘생겼을까 이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곤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일 때문에 거래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요. 만남 그 자체가 좋아서 만남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더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만나고 싶었던 사람, 궁금했던 사람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의 코너 3번의 만남을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사람도서관 아울러를 운영하고 있는 박성익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익 씨가 이번 주에는 시인 한 분을 만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시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편인데 시인은 정말 저도 처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정말 감성도 정말 풍부하시고 시에 대한 진정성도 정말 진하게 가진 그런 멋진 분이셨습니다. 시인이야말로 지금 딱 아쉽게 저물어가는 가을에 잘 어울리는 만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시인을 떠올리니까 뭔가 시인을 만나기 전에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가짐 이런 거 말이죠.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시에 대한 이런 감성을 충분히 이끌어내는 그런 멋진 분이셨거든요. 근데 첫 만남을 정말 가을을 진하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두류공원 시인 동산에서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절정의 단풍으로 물오른 대구 두류공원 시인 동산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두류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 그런지 낙엽도 무척이나 많고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날인데요. 오늘 만날 분은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진한 감성의 이야기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곧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곱게 물든 단풍길을 따라 시인을 만나러 가는 길,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딱 봐도 시인의 정취가 물씬 나는 한 분을 발견했는데요. 저기 혹시 실례지만 정은교 시인님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하기에서 찾아왔나 보네요. 네, 정은교라고. 네, 반갑습니다. 박성희라고합니다. 네. 근데 저희 일전에 한번 온라인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래요. 안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사람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 쪽지를 한번 제가 먼저 보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일을 하나 벌이고 있어서 그러시구나. 정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락을 못 드렸네요. 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사람책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오늘의 첫 만남이 무척이나 신기한 주인공 정은교 시인을 소개합니다. 오늘 정말 가을이라서 그런지 날씨 너무 좋고 이렇게 야외에서 이야기에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네. 마침 또 시집도 갖고 오셨네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오늘 뵙는 분이 시인이라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좀 다스리기 위해서 제 집에 있는 시집을 한권 들고 왔어요. 네, 근데 제 시집이 아니네요. 농담처럼 혀를 찌르셨습니다. 그 고양어리를 아픔에 대한 자작시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짧게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내선전 숨을 대는 것 때문에 쓴 시가 있죠. 당신은 숨을 지고 물 위에 뜬 연꽃 천국이라 수부리엔 옛부터 기와 돌집이었고 조가가 많았다. 어머니는 젊은 날을 뒤돌아 예서 우리를 낳았고 모래 강변엔 많은 것들이 생을 살아내고 있었다. 영주의 내성천 인근에서 그 어릴 때 물 감고, 물고기 잡고, 그 추억들이 제가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시에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수몰이 되죠. 수몰이라고요? 네, 그 영주댐이 그 내성천에서 영주댐이 네.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에 제일 맨 앞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장기죠. 저희 마을도 이제 반토막이 났죠. 뭐 아까 말씀하신 시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네. 뭔가 그 어렸을 적 감성이 이렇게 시에 드러나듯이 그렇죠. 또 그런 아픔이 또 드러난. 네, 지금도 좀 아프니까 뭐 나중에 쉬었을 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벌써 거기에 대한 작품을 쓰신 건가요? 몇 편 쓰고 있죠. 썼고 쓴 것도 있고, 네네. 선생님 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네. 그 변방의 시인이라는 표현을 따로 사용을 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문화예술에서 대구가 벗어난 지역이 아닌가, 잠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구의 문화예술이 정말 이렇게 서울보다 충분히 월등하다, 아니면 각 지역의 이제 문화들이 골고루 발전하면 서울의 문화보다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변방의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10년 등단하셨고 작년에 첫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만나지만 네. 그 시인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뵙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혹시 이 본업을 시인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본업이 네. 시인이고요. 네. 회사를 얼마 전까지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저는 작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시고 결혼은 작년 이맘때 했습니다. 이맘때 하셨구나. 네네. 그러면 한창 신혼 때이실 텐데. 그러게요. 그래,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두시면 되게 이렇게 힘들진 않으셨어요? 좀 많이 좀 힘들죠.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뭐 감성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뭐 좋은 여건 아니죠. 작년 가을 결혼을 한 신혼 1년차 새 신랑이 있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시인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젊은 시인이 여기 대구 경북에 몇 분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저희들은 대구 경북에서만 활동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는 시집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그 신문이라든가 이게 책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발표가 이제 되기가 힘들죠. 지면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지면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뭐 곧 또 대구에 그런 이제 공간이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네. 없다는 뜻이고. 문화공간에서 시의 뜻을 가진 청춘들과도 소통하며 오랫동안 문화활동을 해오셨더라고요. 방천시장의 김광석 거리는 문화공간 시인보호구역이 있는 처음 자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김광석 거리 오니까 북적북적하고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그렇네요, 같은데 그죠? 여기는 언제 처음 오시게 됐어요? 2012년 11월부터 여기 있었죠. 그때는 뭐 여기 정말 한가했습니다. 낮에도 혼자 뭐 이렇게 트레이닝 바람으로 다녀도 괜찮을 정도인데 많이 변했죠. 김광석 거리와 남다른 인연이 있으셨습니다. 시집 또 하나 있으리라는 작년에 이제 시집 나왔는데 그 시 10편을 옮겨놓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너 장마후 시도 있고 저기 보니까 저한테 딱 마음에 드는 그림과 시가 한 편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요 목련이란 시. 선생님, 제가 감히 선생님 시를 짧게 낭독을 해도 괜찮을까요? 영광입니다. 목련 허공에 처연히 목을 내놓은 당신이 있어 골목마다 온통 희디흰 슬픔입니다. 되게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 목련이라는 시가 지금 사라졌을 건데 요 뒤에 김광석 거리 동상 있던 집에 목련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거 보고 쓰신데 지금 마치 이렇게 그 목련을 이제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래, 지금 상황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슬픕니다. 그런 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표정이 달라지고 있는 김광석 거리가 정은교 시인에게는 안타까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시멘트가 아니라 지붕이 양철 지붕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지금 양철 지붕인데 양철 지붕에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 이게 소리가 정말 운치 있거든요. 그 나중에 우리 스피커에 김광석 노래도 나오고 그러면은 감성이 막 폭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시를 많이 썼죠. 시집 나오기 전에 근 30편을 여기서 제가 먹고 자고 3, 4개월 동안 많은 영감을 또 얻었다 그런 그렇죠.
시를 쓰며 직접 생활했던 건물 역시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교수님 작업 공간을 여기 말고 이제 다른 데를 이제 구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아, 네. 여기서는 이제 도저히 이제 그 작업할 공간이 안 되고 네. 공부도 안 되니까 네. 길 건너에 이제 동신교라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쪽으로 작업실을 옮겨서 네. 지금은 이제 내일 문학 다방이라고 새로 오픈을 합니다. 공사를 제가 직접 다 해서 이제 와보신 분들, 처음에 와보신 분들, 네. 내려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이제 변했던 걸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 교수님 저희가 내일 네. 한번 다시 한번 찾아뵙고 아, 그래요? 그 행사하는 날에 찾아뵈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내일 오후에 네. 5시에 아,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네. 또 함께 두 번째 만남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와, 정은교 시인 그리고 박성익 대표가 첫 대면 마주한 건 이 화면상이었지만 온라인상으로 이미 접촉을 하신 적이 있었네요. 네, 사실 예전에 먼저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람책이 되고 싶다는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이제 서로에게 일정이 안 맞아서 만나지 못했는데 정말 인연이 되려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사람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익 씨와 정은교 씨는 언젠가는 꼭 만날 인연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타게 누군가를 찾으면 그 사람들은 꼭 만나게 된다. 이 말이 이제 두 분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네, 그러게요. 맞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도 또 특별히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다 보니까 친형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정은교 씨의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또 신앙송할 때 보니까 감정몰입도 잘하시고요. 네, 저도 이렇게 옆에서 낭독하시는 걸 들었는데 시도 정말 잘 쓰시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정말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우리 정은교 시인께서 직접 만든 공간이 있다고 하셔서요. 아마 두 번째 만남은 그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업 시인을 선언을 하신 정은교 시인께서 그 문학다방이라는 공간을 다시 오픈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두 번째 만남을 가져보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나. 오늘 정은교 시인님을 두 번째로 만나는 날인데요. 이렇게 밖에서만 봐도 벌써 이렇게 커다랗게 시인보호구역이라 적혀있고 안도 정말 따뜻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때마침 문학다방을 오픈한 날이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만나 뵙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마침 찾아간 날이 문학다방을 오픈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찾기 쉽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둘러다 바로 찾아왔는데. 다른 분들 다 이렇게 헤매고 전화 주시던데. 네네네. 아. 앞에 보니까 시인보호구역이라고 커다랗게 예. 적혀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그 시인보호구역이라는 이제 그 말 또는 뭐 그 공간에 대한 명칭은 제가 김광석 거리에서 있을 때 2012년도 말부터 이렇게 썼던 이제 명칭이고요. 시인보호구역은 책도 읽고 차도 마시면서 여러 문화 행사도 접할 수 있게 꾸며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공사한다고 시끄럽게 했으니까 아, 이 주변 시끄럽게.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구나. 개업하는 날이니까. 네네.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인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또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떡을 돌리러 직접 가셔서 일일이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진짜 차 한잔 앞으로 마시러 가겠어요. 빠뜨리지 않고 모든 이웃에 떡을 돌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정은교 시인님의 부인분 되신다고 제 이야기 들었어요. 네. 많은 이제 신혼 부부들이 이제 한참 많이 돈이 들어갈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고충 이런 힘듦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그 정은교 시인이 이렇게 문학다방을 열고 전업으로 하게 된 데 있어서 아마 저에 대한 염원도 있는 게 제가 바라는 게 저도 글을 쓰고 싶어 했고 그리고 언젠가는 쓸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저에 대한 꿈이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좀 더 확대돼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저도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다 나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인답게 오픈식도 끊임없이 조촐하게 준비하셨는데요. 시인보호구역 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두돌려
몇도날이라도 딛고 건너가 선체로 기다리기에는 세월이 너무 길고 여기 막상 와보니까 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미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바람이고요. 저 또한 이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문단의 선배 시인들에게도 아주 기쁘고 고마운 자리였고 마음을 모아 축하해 주셨습니다. 젊은 이제 예술가들이 살아나야 지역 문화가 살아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공간이 좀 이렇게 공간도 좁고 좀 조만하게 시작을 하긴 하지만 크게 이렇게 커지고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교실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또 만남회장으로 또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바람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 그런 마음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대구 문화 또는 문학에서 어떤 이제 어떤 이런 공간이 없어졌는데 새로 또 맥을 잇는 그런 약간의 이제 큰 포부도 있는 거죠. 네. 예, 또 사라진 문화의 포부 이런 느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역시나 이제 제 생계에 약간의 보탬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마음이 있죠. 예. 선생님 덕분에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한 번의 만남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뵙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문학다방이 한동안 우리 지역에서 맥이 끊겼다가요. 이번에 다시 새롭게 사람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참 축하할 일입니다. 네, 거기 가면은 책도 볼 수 있고 또 커피도 마실 수 있으니까 저희 다 같이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네, 제가 한번 미리 갔다 왔으니까 제가 모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요, 일단 이 정훈교 시인과의 세 번째 만남 가져봐야 되겠죠?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동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번째 만남이요. 그러게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앉으시죠. 네. 정훈교 시인께서 이렇게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일단 네, 인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붉은 가을입니다. 네, 붉은 가을에.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근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문학다방이. 오늘 그럼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아직 혼자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해서 지킴이가 따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을 닫았고요. 지인분들이 오시면 한 번씩 그냥 비밀번호 가르쳐 드립니다. 그냥 비밀번호까지? 네네. 괜찮으세요? 지금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오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 지인들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매출은 좀 많이 오르셨나요? 매출요? 제가 그날 치맥 페스티벌을 이제 했는데요. 네. 그 차는 이제 안 하고 이제 치킨하고 맥주를 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열어서 새벽에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네네. 맥주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날 적자는 안 봤죠? 맥주가 다 나가야 적자인데. 네. 그러셨구나. 둘러보니까 네. 주변 상가분들 이렇게 많이 계시던데 차를 네네. 드시러 오시거나 이런 좀 반응은 좀 있으셨나요? 지금 제가 이제 비밀 장막을 쳐놓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공간이 궁금하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고 가시죠. 지금 이제 끊었으니까. 네. 비밀 공간 속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니 이렇게 전업 시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걸 처가댁에서 모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 이 방송 우리 처가댁에서 보면 어떡해요? 나가도 장모님 될까요? 보시면. 나가면 제가 양심이 좀 많이 이렇게 하는데 네. 아마 장모님은 모실 것 같고 오늘 방송 혹시 보시면 아버님이 아마 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살겠습니다. 우리 사이 멋있다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아내분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아까 영상에서 응원을 아주 열심히 하셨잖아요. 보통 아내분 같으면은 도시락 싸매고 달리면서 말릴 것 같은데 여기 이왕 나오셨으니까 아내분에게 영상 편지 한번 써볼까요? 아이고, 네. 당신 그저 고맙습니다. 아니 표현을 시인분이신데 조금 시적인 표현 없이 조금 무덤덤하게 하시는 게 역시 시인은 시인이지만 경상도 남자가 아니고 남자네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학다방에 가면은 우리 시인분이 탄 커피를 마실 수가 있다던데요. 네, 제 시를 네. 이제 캘리그라피로 옮긴 머그컵이 있거든요.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잔에 이제 제가 따뜻한 차와 이제 더치커피를 이렇게 내어드리죠. 언제든지 같이 한번 오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손수 내리신 더치커피도 맛을 보고 예쁜 컵에도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는 게 아마 그 문학다방의 주 내용이겠지만 그거 말고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문학다방 열기 전부터 당신을 소리내어 읽는 시낭독회 그런 모임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그라피 교실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사진이나 블로그에 관심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인문학적인 글쓰기. 그리고 이제 시인과 떠나는 문학기행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되는 와중에 캘리그라피라고 하셔서 제가 엽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문학다방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 정은교 시인의 시가 직접 여기 적혀있고 예쁜 도장도 함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만드셔야 되니까 다방주인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다방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낭독회는 아무래도 시인 입장에선 자주 열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낭독 공연을 지난 8월에 힙합팀 트루베리라는 노래팀하고 해서 대구의 젊은 시인들 3분과 낭독 공연을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시인분들을 모셔서 이제 한 번씩 하죠.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시 낭독 한 편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시집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책이 또 직접 출간하신 책이죠? 네, 작년에 이제 첫 시집이 나왔죠. 어떤 시로 고르시겠어요? 이제 가을이 이제 익어가고 곧 있으면 이제 겨울인데 제 시집에 있는 시를 한 편 이제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전문 강가에서 물수제비를 읽다. 네, 부탁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문 강가에서 물수제비를 읽다. 수면을 등지고 내게로 옵니다. 돌의 무게가 파문의 크기로 옮겨붙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고요가 깨어나는 강가에 서서 아직은 수평인 파문에게 물수제비를 띄웁니다. 당신을 펼치자마자 강의 배꼽이 출렁이고 노을이 자지러집니다. 파문마저 인의 수평으로 재우는 당신의 수심을 헤아려 봅니다. 한 획으로 가름될 수 없는 비릿한 그 무엇이 꾸역꾸역 솟구칩니다. 바람이 깨지고 물의 이마가 깨지고 붉은 너울이 깨지고 어둑한 파문이 채 가시지 않는 강가에 나와 당신에게 거룩한 나를 띄웁니다. 물결로 채워진 페이지가 쌓이고 나면 당신 어느 날은 비스듬히 비껴간 물결들을 읽을 테지요. 마음이 촉촉해지네요. 감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활동 계획이 그렇게 거창하진 않고요. 그냥 이제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와서 소통하고 이제 나누고 그런 문화 공간으로 이제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시문화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두 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